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뭐 방산, 로봇, 반도체, 이제는 시가총액 비중이 제법 큰 업종들이죠. 이게 이런 종목군들의 재료가 연이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올해도 일단 순매도긴 한데 4일 연속 매도가 없거든요. 오늘 장중에는 4일 연속 매도했다가 동시효과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매도는 하는데 세게 매도하진 않는, 예, 뭐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뭐 방산, 로봇, 건설, 뭐 재건 관련해서 이제 건설주 올라가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선 코스피를 보면 지금 7일 연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2월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이틀 빼고 다 양봉이에요. 양봉이다라는 거는 아침에 시초가보다 종가, 마감 이제 종가가 더 높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내일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내일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작년에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죠. 그래서 뭐 시장에 좀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은 아예 그냥 월봉으로 놓고 보여드리면 월봉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코스닥은 되게 중요한 어떤, 예, 고비가 될 것 같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비가 있지만 또 한 번의 어떤 고비가 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더 밀어붙일 수 있는지 중요한 자리에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 당장 오늘 시장이 올라갔던 거 보면 그 업종별 뉴스들이 되게 많았어요.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단계 막 이런저런 뉴스들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휴머노이드 생태계를 선점하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뭐 메타도 그렇고 이제 뭐 여기저기 기업이 테슬라 독주에 이제 도전장을 내밀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개발 붐이 일고 있다. 이러면서 또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가세한다. 막 이렇게 이제 뉴스들이 만 하루 안에 막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로봇이 뭔가 큰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나 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전에 코스닥 지수를 사실상 주도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고,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 이슈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한때 이제 K방산 해가지고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글로벌 경찰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의지하지 말고 니네가 알아서 지켜. 그래서 일부에서는 GDP가 5%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뭐 그렇게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2.5% 전후에서 이렇게 있는데, 5%면은 뭐 방위비 2배 늘려야 된다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방위비를 늘릴 국가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방산주 끌어올리고, 또 시가총액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종목군들이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났는데, 뭐 삼성전자는 사실 뭐 K칩스법 뭐 이런 거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그거보다는 제가 주목하는 건 2월 들어서 삼성전자의 추세예요. 이틀만 빠지고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빠진 거는 그때 딥시크 이슈로 빠진 거고, 그거 빼놓고 나서 보면 최근 들어서 한 번만 하락하고 나머지는 최소 보합, 그 다음에 올라가거나, 그렇다고 물론 이제 급등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58,000원, 59,000원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라고, 그러니까 이전 고점, 그 다음 단계는 121선, 이렇게 이제 딸려오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저걸 시원스럽게 돌파를 하느냐, 그 키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재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고, 또 추가로 3조 원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목적이 주주가치 제고 이외에 이제 직원들한테 상여금으로 주식을 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소각을 할지는 잘 소각하지 않는 거죠. 직원들한테, 임직원들한테 나눠준다라는 의미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연이어서 쉽게 안 빠지는 종목이 돼버렸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지수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죠. 특히 이제 연기금이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뒷받침이 되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특징주로는 이제 하나에어로, 이제 에어로가 오늘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삼성 테크인일 때 그때 아마 한 3만 원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하나그룹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막 회사에서 반대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왜냐면 삼성맨이 하나맨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불편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주가는 지금 뭐 20배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본다라면 시장에서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업종이 과연 뭐가 되냐.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대체로 바이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 방산이라든가 이런 업종이, 이런 산업이 몇십 배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뭐 이게 좀 의외의 업종 같은 거, 그러니까 사소하게 올라가는 것도 다 방심하지 말자. 예, 지금으로서는 어떤 뭐 예전 같은 뭐 그렇게 뭐 10배 올라가고 이런 거는 옛날 같아서는 맨날 제약 바이오 이런 것만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개화하는 산업은 크게 올라간다. 하나의 교훈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가 또 은근히 많이 올라갔죠. 이건 뭐 재건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슈,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슈,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맞물리고 하면서 건설주들이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유진테크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은근히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게 이제 코스닥의 반도체 중에서 PBR 밴드 하단 뚫고 내려간 종목군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유형이 뭐냐면 삼성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닉스 영향받아서 올라간 반도체주들이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 영향을 받아서 못 오른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 그러니까 이런 류의 종목군들이 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짝을 맞춰서 가던 종목.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전 고점 121선 요 저항들 차례로 뚫고 나간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다음에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 동시효과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근데 어쨌든 매수로 들어왔죠. 그다음에 저 선물 매수력이 거의 이제 만땅 다 돼 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 계속 매수. 근데 연기금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연기금이 작년에 우리 증시가 너무 많이 빠져서 한국 주식 비중이 낮아졌잖아요. 전체 총 자산 대비. 그래서 주식을 자산의 일정 비율까지 채우느라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코스피가 또 빠지잖아요. 그럼 연기금은 또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또 더 사게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전판을 갖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좀 하락 쪽으로 베팅하려고 하는 쪽이 뭐 단 한 사이클 정도야 뭐 조정 분명히 나올 수 있는데 추세를 뒤집기에는 연기금이 저렇게 버티고 있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요것도 하나 이제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종목은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모처럼 순매수 1위, 다음에 뭐 방산주, 원전주, 뭐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이제 매수 들어가 있고, 조선주가 약간 매도 쪽에 조금 더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죠. 기관은 삼성전자, 뭐 현대로템, KB금융, 하이닉스, 건설, 하여튼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인데 이제 약간 조선, 건설, 삼성전자, 하여튼 등등의 이런 종목군들이 매수에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매도 쪽에는 약간 방산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일부 종목군들을 또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코스닥 쪽에서는 레인보우, HLB,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업종별 특징이 뚜렷하게 잡힌 것 같지는 않아요. 좀 골라 잡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레인보우 로봇이 이제 순매수 1위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역시 매수에 특정한 업종이 많이 껴져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르게 그냥 골라서 담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여서 종목장 형태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뭐 관세 위협에도 달러와 금리가 안정되면서 지금 미국 이외 증시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보면 트럼프 시대인데 미국보다 다른 나라 증시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야. 유럽, 뭐 홍콩,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미국보다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가 순서를 바꿔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감세부터 하고 무역 전쟁을 벌였는데 지금은 관세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감세와 이제 규제 완화가 그 다음 순서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가는 순서가 이제 바뀐 거예요. 저기 트럼프 정책의 순서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다른 나라를 그동안 투자하는 게 낫겠는데 뭐 오히려 관세 그렇게 세게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하여튼 이런 흐름이 좀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연속 매수가 잘 안 나와요. 예, 뭐 이제 연속 매수 한 닷새 정도 이렇게 쫙 붙고 이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판다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되죠. 그러니까 좀 해소가 돼줘야 시장이 조금 더 좀 자신감 있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일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이제 3월 넘어가면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공매도 재개될 때 한 방 때리려고 저러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외국인들의 어떤 컴백이 되게 필요한 상황이고, 근데 다음 주 이후부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ADR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다음 주 후반 넘어가면은 이제 거의 과매수권으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다음 주 후반 넘어가면서부터 이 과매수라고 해서 뭐 증시가 하락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가 다 이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넘어가면 그래서 다음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시장의 차별화 장세가 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관 투자들이 이럴 때 따박따박 모아가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제가 오늘 뭐 병원 일정도 있고 하여튼 좀 일정이 있어서 되게 늦었네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늦은 시간이라도 올리는 게 제 방송이 나중에 일치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구나라고 일치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일치를 빼먹을 수가 없어서 계속 올리게 됐습니다. 뭐 그러려니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